제가 작년에 했던 연구는 사실은 그 농업 부분의 투자 활성화 연구, 밖에 나가시면 포스터 투자 활성화고요. 이거는 이제 연구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정도의 보고를 좀 드리는 것이고요. 보면은 사실은 제 연구가 이제 냉탕과 온탕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에는 투자를 했고 올해는 이제 사회적 경제인데요. 여기 제목은 이제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를 만나다입니다만 실제 내용은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를 만나고 싶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의 문제의식을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양극화의 문제가 도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요.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농촌에서는 좀 다르게 좀 결핍의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농촌이라는 지역에서의 삶 자체가 도시에서 있는 여러 가지 편안함을 누릴 수 없는, 그래서 이러한 결핍의 문제가 또 하나의 좀 농촌에서의 대단히 중요한 이제 현안이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란 표현보다는 좀 노력의 형태로서 사회적 경제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순서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얘기가 되긴 했지만 최근에 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좀 사회적 경제의 개념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발전해서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러면 농촌의 사회적 경제는 도시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사회적 경제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좀 움직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직 저희가 지금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체계를 갖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중요한 당면 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장과 국가의 사이에 있으면서 시민사회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이런 경제 사회적 영역이라고 정의가 되고요. 제3섹터, 비영리 섹터, 시민경제 유사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기관이나 연구자마다 대단히 다양한, 아주 유사하지만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몇 가지 이제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 사회의 자율성이라든지 민주적인 지배 구조라든지 이윤 배당의 문제라든지 소유 지분의 문제 등등등등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요소들보다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들은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어떤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개념이다. 해당 사회가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단일한 어떤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정의를 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것인데요. 그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유럽 사회들은 복지국가라는 경험을 하면서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두 가지를 경험을 하면서 그 두 가지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에 좀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좀 다르죠.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실패를 특히 복지 부분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의 사회적 경제와 한국의 사회적 경제가 같다고 보긴 좀 어렵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실천적으로는 유럽의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좀 더 최적화와 효율화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복지의 확대 속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약간의 이제 당면과제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시민사회 성숙이라는 것도 대단히 다르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문헌이라고 보는 유럽 사회는 대단히 시민사회가 성숙되어 있는 것이고, 그들이 상당히 자립적인 어떤 그런 풍부한 인력과 자립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와 농촌은 좀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아까 도시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나 재화가 농촌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농촌이라는 특전에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전 과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단히 좀 길어서 이 자체로는 좀 보여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요약을 좀 몇 가지 포인트로 요약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면서 일부 연구자들은 사회적 경제를 구사회적 경제, 신사회적 경제로 나누기로 합니다. 뭐 그 기준들은 이제 구사회적 경제가 농수, 축협, 임협, 식협이 없죠. 농수, 임협 뭐 이런 이제 전통적인 협동조합들에다가 뭐 새마을 금고 같은 곳들 또는 연구자에 따라서 신협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구사회적 영역, 경제 영역으로 보고요. 최근 이제 결성되고 있는 뭐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뭐 이런 쪽을 이제 신사회적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농협 같은 경우도 상당히 초기에 출발할 때는 자생성, 자립성들이 강화됐지만 이제 1961년 농협법 이후에는 좀 정부 주도로 개편된 경향들이 있고요. 신협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훨씬 더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를 했지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이제 제2금융권화한 신협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초기에 그런 자립성들은 좀 많이 약화됐다. 좀 특이한 것들이 이제 자활센터, 자활 기업들인데요. 이건 이제 도시빈민운동으로부터 출발을 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적으로 수립이 되면서 전국의 기초 단위까지 자활센터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 자활센터의 법인격들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종교법인, 학교법인, 사단법인 그런 것처럼 이것이 정부 주도의 조직이라기보다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좀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결합되어 있는 좀 그런 영역으로 자활센터가 있고요. 그밖에 뭐 생협, 뭐 의료 생협 또는 의료사회 생협 또는 뭐 육아 공동육아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최근 들어서 90년대 이후에 좀 자생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기업 그런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볼 수 있고요. 정부가 이제 사회적 경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정책부터 시작을 해서 뭐 마을 기업, 농촌 공동체 회사 또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정부의 그 정책적 관심을 반영하는 건데 이런 뒤쪽의 영역들을 좀 신사회적 영역이라 경제 영역이라고 하고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좀 주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의 특성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사실은 농업 쪽에는 이 사회적 경제 협동에 대한 전통은 뿌리 깊게 내려 있다고 봅니다. 뭐 두레도 있고 품앗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요. 또 현재 농협 체제가 출범하기 이전까지의 어떤 자생적인 농협 협동조합 운동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협동조합 운동이랑이 자조 쪽보다는 소득 창출 쪽으로 좀 변화가 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도시보다는 상당히 협동의 전통들은 가지고 있다. 요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마을 기업이라든지 농어촌 공동체 회사 같은 뭐 물론 사회적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농촌 지역에 아주 많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좀 그 특징들을 보면 농촌 지역에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결합이 됐던 부분은 주로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소득과 관련된 것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앞서서도 이제 저의 연구자로서의 문제의식들은 도시와 농촌 지역의 차별성들이 있고 농촌 지역에 분명히 도시와는 다른 어떤 수요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걸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지표들이 농촌 지역의 삶의 질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의 삶의 질 정책 연구센터에서 매년 이제 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몇 가지 지표에서는 상당히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80%, 90% 수준이 넘는 지표들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뭐 노인이나 영유아 보육이라거나 교육이라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그 기준치가
70% 미만의 여무는 이런 좀 특징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주 만족도 조사라고 저희도 이것도 이제 삶의 질 정책 연구센터에서 매년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보면은 이제 주로 도시와 농촌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들을 몇 가지 보면은 이제 뭐 문화, 대중교통 접근성, 의료 서비스 또는 교육 기회 등등이 이제 상당히 도시에 비해서 많이 좀 제대로 제공을 받고 있지 못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특징들을 보면은 이제 농촌 지역에는 도시 지역에 비해서는 이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요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싱 마켓이라는 분명히 수요는 존재하지만 뭐 수요의 규모가 작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에서 생산된 것들을 공공조달 방식으로 이렇게 구매해 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역 경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공공조달로 사회적 경제를 어느 정도 이끄는 수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규모가 적다 보니까 도시 지역에서는 전문화된 사회적 기업들이 어떠한 그런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반면에 농촌은 좀 하나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좀 여러 가지 영역을 포괄해야 좀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특징들도 있고요. 좀 도시에 비해서 시민사회 영역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이런 특징들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경제의 이런 조직의 좀 현황들을 쭉 보면은요. 일단은 그 요약만 해보시면 이게 마을 기업이나 농어촌 마을 기업 쪽은 이제 소득 중심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사회적 기업 쪽은 아무래도 고용 창출이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런 용이한 쪽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용이한 쪽으로 되어 있고 사회적 아무래도 협동조합 쪽은 아무래도 교육이나 사회복지 같은 이런 쪽에 발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어촌 공동체 회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소득 사업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지금 현재 농촌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 그 조직들은 소득 창출에 초점을 좀 맞춘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좀 전반적인 농촌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형태의 조직들이 필요한데요. 중간 지원 조직들도 이미 상당히 몇몇 부분 특히 이제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부터 기초까지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좀 농촌 지역의 기초 단위까지 가는 중간 지원 조직은 충분히 성숙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자활센터 같은 조직들이 농촌에도 다 존재합니다. 모든 기초자치단체 존재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농어촌 지역에 가면 자활센터의 일부 사업들은 대단히 이제 농업과 관련된 이런 특성들이 있어서 좀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데서 우리가 농업 이렇게 하면 볼 것들이 아니라 좀 전체적인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된 정부 정책들만 봐도 농림부 관련된 정책도 물론 뭐 많이 있지만 다른 부서, 고용부나 복지부나 행정안전부 이런 분들의 정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은 작년 10월에 이제 범부처 합동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책에 나왔는데요. 농림부 과제는 4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농업 정도만 사회적 경제하고 상당히 좀 관련성이 있고요. 뭐 나머지 또 3개 과제는 뭐 농협이나 뭐 이런데 농협의 어떤 뭐 판매를 확장해 준다거나 농협 중심으로 펀드를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다른 부서들이 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돼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정책을 갖다 전개하는 거에 비해서 좀 농식품부는 다소 좀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면 과제를 이제 도출하기 위해 가지고요. 앞서서 좀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좀 좋은 다양한 좋은 여건으로는 아무래도 농협을 비롯한 협동에 대한 여건은 도시보다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사회 서비스 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수요도 상당히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조직 사업들이
소득 창출이고 개별 사업체에 대한 지원, 또 이제 각각의 부처별로 이제 좀 칸막이가 된 듯한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농촌 지역의 협동이나 사회섭에 대한 필요들이 제대로 충족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은 도시 지역의 모델을 그대로 이식시키게 된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개별 기관별로의 전문화 방식으로 가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면 단위 또 면보다 작은 마을 단위라고 한다면 하나의 조직들이 뭐 요양복지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하고 뭐 교통정크선도 제고하고 이런 식으로 좀 농촌 지역에 맞는 모델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도시 지역은 아무래도 시민사회가 우리나라 여전히 뭐 절대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들의 결합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또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경제의 마중물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농촌에서의 공급은 좀 원활하지 못하다. 그렇다 그러면 귀농귀촌이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이러한 역량들을 어떻게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대단히 중요한 당면 과제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는 기재부나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통합 정책들이 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촌 지역에서도 기존한 부처별로 이루어졌던 이러한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간 조직의 그런 결성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이제 뭐 좀 더 이 연구가 마감될 시점에는 좀 더 이제 체계적인 과제를 대항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들은 과연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정책과 농촌 지역의 필요를 엮을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문제가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정부 정책들을 벤치마킹한 결과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레관광 PD 같은 제도가 상당히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좀 상황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제도는 뭐냐면 이제 시군마다 한 명 또는 뭐 좀 더 있는 마을도 있지만 그 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자원들을 엮어가지고 하나의 이제 좀 프로그래밍화 패키지화하는 일들을 하는 인력을 갖다가 지원한 사업인데요. 농촌 지역의 이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인력 지원들,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필요를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일들을 담당하는 인력과 조직을 지원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이런 농촌 지역에 대한 정책들은 하드웨어나 개별 사업 중심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필요나 정부 정책을 엮을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좀 전환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